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사라디오입니다. 시사라디오는 대한민국의 이슈가 되는 이야기를 편하게 라디오 형식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되는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복지 천국이라는 이름 아래 지옥으로 미끄러져 버린 나라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꽤 묵직한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보다 1인당 GDP 순위가 높았으며 세계적인 나라였던 이 나라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나라가 망해버렸는지,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천천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 나라의 이야기는 매우 단순하게 시작됩니다. 한 리더가 등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국민이 굶는 건 국가의 죄다. 누구도 가난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모두에게 공평한 돈을 나눠주겠다. 듣기에는 너무 달콤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권력자로 뽑히고 실제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상상만 하던 복지가 실행되며 기업에서 벌어오는 돈과 나라의 세금을 통해 전 국민에게 돈이 뿌려집니다. 그건 지지율을 구매하는 시스템이었고, 복지를 중단한다는 건 곧 정권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포퓰리즘의 모든 국가 재정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매력적인 유토피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장치였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국가에 세금을 내던 부자들은 나라를 떠나고 나라의 기반 시설마저 흔들리게 되며 이 나라는 결국 돈이 바닥나게 됩니다. 그 순간 이 나라는 국민에게 줄 돈이 없어졌고 정부는 해결책으로 화폐 발행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물가는 2배, 3배를 넘어 10배, 100배, 1000배까지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국민들은 화폐를 휴지보다도 가치가 없다고 여겼고 물물교환 경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정권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많은 복지를 제공했습니다. 왜일까요? 복지는 생존이었고 생존은 곧 표였기 때문입니다. 복지를 중단하는 순간 국민은 돌아서고 정권은 무너질 것이니까요. 여기까지 온 순간 국민들도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나라는 더 노골적인 방식으로 방향을 틉니다. 이제 복지를 넘어 법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선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최고재판소의 구조를 바꿉니다. 판사의 수를 32명으로 늘리고 충성도 높은 인물들로 채우고 판사 임명 방식도 개정해 단순 다수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바꿉니다. 이후 임명된 판사들은 국회의 법안을 위헌이라고 선언해 무력화시킵니다. 결국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한 것이죠. 그 다음은 입법부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반정부 야당은 국민의회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167석 중 무려 112석을 차지하며 다수당이 됐죠. 민주주의가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수당이 된 후 재헌의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합니다. 국민의회와는 별개의 여당만 출마한 평행의회죠. 그리고 그 재헌의회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헌법 개정뿐 아니라 입법권도 우리가 가져간다. 이 한마디로 정통 국회는 법을 만들 수도 예산을 심의할 수도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거제도 장악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권 성향 인사로 채워지고 야당 후보는 출마 자격을 박탈당하며 국제선거감시단은 입국이 불허됩니다. 투표소는 조정되고 투표율은 과장되며 결국 정권은 매번 압도적 지지로 재선에 성공합니다. 결국 이 나라는 선거가 있는 독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학자들은 이걸 절차는 있지만 민주주의는 아니라 합니다. 언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도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국은 면허를 취소당하고 신문은 종이 공급이 끊기고 해외 기자는 추방당하고 인터넷은 검열되며 SNS는 일부 지역에서 차단됩니다. 게다가 이 나라 정부는 자국 내 반정부 인사를 미국의 앞잡이라고 비난하며 내정 간섭 프레임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볼 수 없던 미국은 첫 번째 제재로 개인 제재와 자산 동결을 하고 점차적으로 수출입 금융망을 끊습니다. 이후 정치 탄압과 재헌의회 강행이 이어지자 전면적인 금융 제재를 가하며 더 많은 국가가 등을 돌리기 시작하죠. 미국의 요청으로 국제기구들이 경제 지원을 중단하고 유럽 국가들도 자산 동결과 외교관계 단절에 동참합니다. 어떨 때는 힘 있는 자와 맞서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대책 없이 저지르는 순간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결국 복지로 시작된 정권은 법을 바꾸고 의회를 갈아치우고 판사를 갈아 끼우고 선거를 조작하면서 국민의 생존과 표를 연결짓는 정권으로 완성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이게 어느 나라인지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네, 이 나라는 베네수엘라입니다. 우리는 늘 독재라는 단어를 극단에서만 찾습니다. 그러나 정작 독재는 매일매일의 결정 속에서 천천히 완성됩니다. 복지를 빌미로, 안정을 이유로 법과 선거가 변할 때 그건 한 사회가 스스로 눈을 감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모일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